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3번에 대한 문제, 방화에 관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거든요.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죠?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네,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박스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는데, 니은번과 디귿번이 틀렸어요. 니은과 디귿. 저다 적어봐. 뭐하고 뭐가 틀렸어? 니은과 디귿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답으로서 몇 번을 고르셔야 되냐면은 2번을 고르셔야 되겠죠. 2번 답을 먼저 적어놔. 거기다가 2번 적어놓고 니은 디귿 해놓으셔. 자, 그러면 기억번서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히 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봅시다. 형법 제164조 전단에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 불 지르면 어떻게 되냐 아셔야 되는 게, 나도 위험하지만은 내 이웃도 위험하죠. 아, 불이 번지잖아. 주택이 옹기종기 몰려있는 데는 어떻게 돼요? 내 집이 불나면은 이웃집도 불이 날 수가 있죠. 옮겨 붙어갖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불 관련돼갖고, 방화 관련돼갖고는 아셔야 되는 게, 1차적인 보호법익은 바로 뭐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쩐다?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번은 맞는 얘기다. 요거를 좀 정리 좀 해볼까? 자, 여기다 좀 정리 좀 해보자. 그래서 요 깨끗하게 하고, 자,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자, 보호법익은 자 1차적으로는 뭐야? 1차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공공의 안전. 그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또 뭐야? 바로 개인의 재산권이죠.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 좀 해놓으셔. 자, 다시 한번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자 1차적 보호법익은 뭐예요? 공공의 안전이라는 거. 2차적 보호법익은 뭐다?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거. 요거를 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내 집도 불타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 집이 불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 불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집이 그죠?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문제로 가볼게요. 니은번에 한번 가보자. 니은번에 대해서는 설명할 말이 많은데 일단 요거 읽고 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 니은번은 딱 보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이건 거 갖고 쫀단 말이에요. 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거 개박살 나는 거야. 자,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미수를 범하는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치사상이 붙은 것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요게 좀 문제야. 그리고 법조항을 갖다 여러분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형법 공부하는데 기초가 뭐다? 법조문을 보는 거야. 법조문은 항상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 법조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상누각이야. 금방 공부한 것이 날라가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법조문은 꼭 보세요.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1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64조 1항은 그냥 현주건조물 방화죄고, 그 다음에 제2항이 뭐냐면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야. 그래서 치사상이 붙은 것은 뭐다? 바로 제2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법조문을 제가 요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깨끗하게 하고, 자, 요거 깨끗하게 하고 한번 가서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여기다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미수 관련 이렇게 나왔는데, 방화죄에 관련된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관련이에요. 현주건조물 바로
방화 미수 관련돼 갖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 제1항이 뭐라 그랬어, 내가? 현주건조물 방화죄고, 제2항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라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제1항은 뭐야?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야. 그리고 제2항이 뭐야? 2항이 바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이야.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수 관련돼 갖고, 자, 미수 관련돼 갖고 현주건조물 방화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웃기는 게 보면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 들어간 것은 요게 미수처벌 규정이 없어. 에?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 시험장 가갖고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죄 관련돼서 이 미수처벌 규정 그 조항이 몇 조항이 있냐면은 174조를 가보면 알 수 있어. 자, 이거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고? 174조. 174조에 가갖고 한번 찾아봐. 얄밉깡스럽게 174조에 가면은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164조 제1항 이렇게만 나와 있어. 2항이 얄밉깡스럽게 2항이 빠져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방화죄 관련돼 갖고 현주건조물 방화죄 관련돼 갖고 미수 관련돼서 174조의 규정을 보니까 1항만 미수 처벌한다 그러고 2항 얘기가 얌체같이 빠져 있단 말이야. 요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 그래서 시험장 가면은 현주건조물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어떤 것이 미수 처벌하고 미수 처벌하지 않지? 요걸 헷갈려 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 어쨌든 치사상이 붙은 것은 미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셔야 돼.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요 아까 문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린 거야? 자, 요거는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그랬었죠? 근데 치사상 붙은 것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 그랬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니은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미수범을 처벌한다 했는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요거를 살짝쿵 끼워 넣어갖고 여러분들한테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근데 시험장 가면은 막 정신없기 때문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험장 가서 밑줄을 끄가면서 막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돼. 발견할 수가 없어.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풀어야 돼. 한 문제 푸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서는 떨어지죠. 그죠? 1분에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데 시간은 25초에서 30초 내에 해결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 뒤에 가서 38, 39, 40번은 못 푼단 말이야. 그 사례형 문제 같은 거 있죠? 기단한 거 못 푼다고. 마킹 시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문제에 푸는 시간은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초에서 30초 내에 풀어줬어. 그리고 20초에서 25초가 30초가 넘어갔는데도 답을 못 고르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걸 명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거 꼭 좀 머릿속에 넣어 가셔야 돼. 그죠?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헤매고 자빠졌냐면은 그 이유가 있지. 치사상이 붙은 죄에 대해서 한번 또 따져보자 또. 자, 여기 볼게. 치사상. 우리가 여기다가 좀 해보자. 치사상에 붙은 범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물과 관련된 거하고 불과 관련된 게 있잖아. 불과 관련된 건 물과 관련된 거 적을게. 물 이렇게 적어 놓을게. 그래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이 있고 물과 관련된 것은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시험장 가서 방화치사상과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을 또 헷갈리고 앉았어. 그래서 미수처벌 규정이 일수치사상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자, 그거를 제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현주건조물, 그죠? 현주건조물 이렇게 적어놔. 현주건조물. 자, 먼저 불 관련된 거 볼게. 자, 불은 뭐야? 방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이야. 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어때? 미수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 이거는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 했잖아 내가. 그죠? 자, 여기다 좀 작게 해보자. 이거는 요 글씨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좀 그러니까 요렇게 좀 작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불 관련된 거하고 물 관련된 거로 나눠보자. 아유, 잠깐만. 불 관련된 거하고 물 관련된 거로 나눠보는데, 그죠? 자,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미수처벌 규정이 어쩌다? 없다 그랬었지?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미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은 그 법조문을 찾아봐. 자꾸 나한테 따지고 묻지 말고 법조문을 보시면 돼. 그죠? 자, 174조에 나와 있어. 174조에, 그죠? 미수처벌 규정이 거기 빠져 있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단 말이야. 제 2항이 빠져 있어. 그리고 이 물 관련돼 갖고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저거 182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1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지 않으면은 계속 가서 바보짓 하고 오는 거야. 자, 여기 제가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조 드리는데도 가서 바보짓 하고 오시는 분들 있죠? 그죠? 요거 메모 잘 해놓으셔. 나처럼 강의해주는 사람 없어. 내가 내 잘난 척이 아니라 전부 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귀찮으니까 설명 제대로 안 한다고. 나는 왜 이걸 잘하냐면은 이 해마다 여기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해본단 말이야. 비슷하거나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이름이 비슷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항상 연구한다고. 아까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꼭 나는 생각을 해본다고.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자, 현주건조물 불 관련된 거, 방화 관련된 거에 치사상죄는 어떻게 돼? 미수처벌이 없다는 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시고, 물 관련된 거, 그죠? 일수죠? 이 물 관련된 거에 일수치사상죄는 미수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은 1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요거 캡처 떠나, 요거. 예? 요거 캡처 떠놓으라고. 요거 아주 중요해. 요거 머릿속에서 떠나는 이상 한 문제 틀려버리는 거야. 되셨나? 자, 그러면 요렇게 좀 정리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문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니은번은 그래서 틀린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싸잡아갖고 미수범은 처벌한다. 요거 틀린 거라 그랬었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을 보자.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에 보면은, 자, 디귿번 보자. 형법 제 165조 공용건조물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태워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범죄에 대하였는데, 공용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뭐라 추상적 위헌범이잖아. 그죠? 추상적 위헌범은 내가 뭐라 그랬어? 자, 결과가 발생할 필요 없자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합니다.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거기다 좀 적어봐. 165조의 공용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자,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인데, 자, 이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합니다.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르러야 성립한다. 요 말이 들어가 틀린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보자고. 리을번에 보시면은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에서 정하는 방화죄에서는 자기의 소유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압류되거나 보험의 목적물인 경우, 보험의 목적물일 때에는 어쩐다?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보험을 들어있거나, 그죠? 여기 나와야지. 그 건물이 보험을 들었거나 압류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형법에서는 어떻게 본다? 형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해요. 간주한다는 것은, 그죠? 뭐라 그래야 돼요? 추정한다고 간주하다는 다르죠? 추정이 아니라 간주야. 요것도 잘 봐두셔. 그죠? 자, 어쨌든 요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니은번과 디귿번 고르시면 되죠.
좀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요 방화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설명을 좀 더 좀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사회적 법이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해보자. 그래서 사회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험이 지금 3월 15일날 시험 붙이잖아. 그죠? 경찰 시험. 그죠? 사회적 법이 관련돼 갖고 머릿속에 딱 두 가지 큰 틀이 두 개가 생각나야 돼. 하나는 뭐냐면은 위변조 있죠? 문서 위변조한 거, 위변조죄, 요거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불 지른 거 있잖아요. 자, 요거 두 개가 사회적 법익에서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현주건조물 방화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반 건조물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구분이 지어져 있는지, 구속요건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해 가셔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용건조물은 또 뭔가, 그것도 공부해 가셔야 돼. 또 불 지른 것도 있지만은 물 난리 난 거 있죠. 그죠? 물 난리 난 거. 그죠? 물 난리 난 것도, 요것도 공부해 가셔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좀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공부한 파트가 전체 형법의 큰 덩어리에서 어딘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은 사회적 법익을 공부한 거야. 오늘 아까 전에, 그죠? 방화죄 관련된 것은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거야. 우리 형법은, 자,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지랄이냐? 자, 봅시다. 자, 형법은 크게 어떻게 나눠지고 있어? 총론과, 그죠? 강론으로 나누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총강론으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고, 강론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일단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세 개. 그래서 그 세 개가 뭐야? 하나는 개인적 법이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야? 사회적 법이고요. 사회적 법익.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익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돼. 그죠? 이거 안 돼 있는 이상 시험장 가봤자 계속 헤매는 거야. 그리고 총론하면 머릿속에 담아줘야 되는 것이 뭐가 있어야지 돼. 총론하면 기억도 하는 것이. 일단,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성, 이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구위책. 구위책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총론에서 핵심적인 파트가 바로 미수 공범이거든요. 미수하고 공범이야. 그래서 미수 공범 죄수. 그래서 머릿속에 총론하면은 구위책, 미수, 공범, 죄수, 요것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넘어가면은 뭐죠?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머릿속에 큰 틀이 잡혀 있어야지 돼.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는 내가 지금 오늘 공부한 이 파트가 어느 파트의 어디 주소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공부한 바로 사회적 법익에 방화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적 법익에 해당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좀 더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출문제 출력하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선주 경찰 공부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업로드 지난 시험들,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금찰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기출문제 올려놨고요. 또 저기를 가셔도 있어. 어디냐? 네이버 검색을 해서 공기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출 가셔서 검색하셔도 돼. 그리고 또 그렇게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시다가 좀 도움 좀 받으셨다 이러신 분들은 좀 후원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주시면 좋죠. 그죠? 어떤 분들은 공짜 마인드로만 계속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것도 우리가 사람이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으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요렇게 좀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공부한 거. 그죠?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